4강에 이어 지수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4강에서는 지수법칙 1, 2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남은 지수법칙 3, 4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강을 듣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4강을 학습한 후 이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4강에 이어 세 번째 주제로 A의 m제곱의 n제곱, AB의 전체의 n제곱, B분의 A의 n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게 보이지요?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구체적인 수치 3과 2를 mn에 각각 대입해서 각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A의 세제곱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 2번 곱해져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이므로 지수들의 합으로 표현해서 A의 3 더하기 3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세제곱의 세제곱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A의 세제곱이 3번 곱해져 있으므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 밑이 같으므로 각 지수를 더해서 A의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할 때 3 더하기 3, 3 더하기 3 더하기 3,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처럼 계속 같은 수를 더하기보다 더해진 개수를 곱셈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쉽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즉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2로 6,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이 3개 더해져 있으므로 3 곱하기 3에서 9, 3이 4개 더해진 경우는 3, 4, 12, 3이 5개 더해져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5에서 15 이렇게 같은 수의 덧셈에 대해서는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었지요. 다시 문제로 돌아온다면 3 더하기 3을 3이 2개 더해져 있으므로 3 곱하기 2로 볼 수 있고 그래서 A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 3이 반복해서 3개 더해져 있으므로 3 곱하기 3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어서 A의 9제곱이 됩니다. 자세히 보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두 지수들을 곱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여기도 3 곱하기 3 해서 9가 됐지요. 다음으로 AB의 세제곱의 경우는 AB가 3번 곱해져 있으므로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로 쓸 수 있고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끼리끼리 모아서 A는 앞으로 B는 뒤로 이동을 하면 A가 3개, B가 3개 있어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B분의 A의 세제곱도 B가 3개 곱해져 있는 것이므로 한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B가 3개, 분자의 B가 3개 곱해져 있어서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도 특징을 살펴보면 마치 이 지수가 각 지수 1에 분배되어서 한 개씩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결과가 나왔죠. 이때도 분자에 분배되고 분모에 분배되었습니다. 한 번 더 그림으로 확인해 보지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들은 두 지수끼리의 곱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어떤 두 수의 곱의 전체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것은 각 수의 지수들을 분배를 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분수에 대해서도 거듭제곱의 지수를 분자와 분모에 분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법칙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얻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수법칙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면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m제곱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 좀 의미가 덜 다가오죠. 그래서 한번 살려서 써볼게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들끼리 곱해서 계산한다. 다음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3의 제곱의 4제곱은 2하고 4를 곱해서 3의 8제곱. 두 번째, b의 5제곱의 제곱은 5와 2를 곱해서 b의 10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이제 문제 6번은 함께 풀어볼까요? 2의 세제곱의 5제곱은 3과 5를 곱해서 2의 15제곱이 되겠고, 2번 문제에서 x의 제곱의 7제곱은 두 지수를 곱해서 2 곱하기 7을 하면 x의 14제곱, 다음으로 y의 6제곱의 세제곱은 y의 6 곱하기 3을 해서 y의 18제곱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법칙 1번, 2번, 3번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계산에서는 이 곱하기보다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따라서 지수들끼리 곱해서 x의 10제곱, 그 다음 두 번째도 역시 지수들끼리 곱해서 x의 8제곱. 이제는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임으로 각 지수들을 더해서 x의 18제곱이 됩니다. 이번 문제도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되 나눗셈이 섞여 있으므로 순서대로 계산해야겠지요. 따라서 앞쪽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두 지수를 곱해서 a의 6제곱, 이번엔 두 지수를 곱해서 b의 10제곱을 얻을 수 있고, 첫 번째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면 앞에 지수가 크므로 6 빼기 3 해서 a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a의 세제곱, b의 10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두 지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제 7번을 함께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은 1번과 4번을 풀겠습니다. 1번은 두 지수를 곱해서 2의 9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다시 두 지수를 합해서 2의 19제곱이 되겠고요. 4번은 여기다 풀까요? x의 10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나누기 y의 이 거듭제곱을 계산하면은 3, 4, 12가 되지요. 다음은 나눗셈이 있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하지만 끼리끼리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x의 10제곱은 그대로 두고 및 y에 대해서 계산하면 뒤에 있는 지수가 크므로 분모로 내려가서 12 빼기 3 계산해서 y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다시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y의 9제곱분의 x의 10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법칙 네 번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자연수일 때 a, b의 전체의 m제곱은 얘를 분배해서 a의 m제곱, b의 m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b분의 a의 m제곱은 역시 분자와 분모의 m을 분배해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도 문자일 때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수 4를 2에도 분배하고 a에도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이 되고 2의 4제곱은 16이지요. 그래서 16a의 4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또 2번 문제에서 4분의 a의 세제곱도 분자와 분모의 지수 3을 분배하면 4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되어서 4의 세제곱은 4의 제곱이 16, 한 번 더 곱하면 64가 되고요. 따라서 64분의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x의 세제곱은 숫자 3에도 3을 지수 3을 분배하고 x에도 3을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3을 3번 곱하면 27이고요. x의 세제곱이라고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5분의 x의 제곱도 분모 5에도 2를 분배하고 x 분자 x에도 2를 분배해서 분모는 25가 되겠고 x의 제곱이 되죠. 분자는. 따라서 25분의 x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볼까요? 이때는 음수의 거듭제곱이어서 부호를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에 1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서 마이너스 1과 y분의 2 두 수의 거듭제곱의 형태와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분자로 보내어서 y분의 마이너스 2의 전체의 5제곱을 한 것으로 보아 생각한다면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5번 곱함으로 부호가 살아서 마이너스 y분의 2의 5제곱이 되고 다시 지수 5를 각 분자 분모에 분배해서 y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으로 다시 2의 5제곱은 32이므로 마이너스 y분의 32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4번도 함께 풀어봅시다.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침착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풀어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제 1번은 바깥에 있는 지수 3을 각 수와 문자에 각각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x의 5제곱의 세제곱, y의 4제곱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음의 부호가 살아서 마이너스 27이 되고 여기서는 5 곱하기 3에서 x의 15제곱, 4 곱하기 3에서 y의 12제곱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7, x의 15제곱, y의 12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요. 2번에서도 바깥에 있는 지수 4를 분자와 분모에 분배하고 다시 밖에 있는 지수를 안쪽에 있는 수와 문자에 각각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2의 4제곱은 16이고 6과 4를 곱해서 24가 되겠고요. 또 2와 4를 곱해서 8이 되겠죠. 즉 y의 8제곱분의 16, x의 24제곱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수법칙 4의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각 수로 지수들이 분배되고 있고 분자와 분모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수법칙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각 지수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사용하는 정의하는 지수들은 모두 자연수이지요. 따라서 mn이 자연수일 때 밑이 같은 두 수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한다는 것은 이 지수끼리를 더하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 두 번째는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한 것인데요. 만약에 앞의 수의 지수가 크다면 분자가 남게 되어서 A의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서 구하고 두 수의 지수 mn이 같은 수라면 두 수 자체가 같은 수가 되어서 두 수의 나눗셈은 1이 되겠고요. 나누는 수의 지수인 m이 크다면 분모의 수가 남게 되어서 분모로 내려가서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이 됩니다. 각 예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 세 번째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의 계산이었는데요. 이때는 두 지수들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수법칙 네 번째는 두 수의 곱의 거듭제곱은 그 지수를 각 수로 분배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분수의 거듭 제곱도 분자와 분모의 분배를 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까요? 두 지수의 합, 두 지수의 차, 두 지수의 곱, 그리고 지수들이 분배되는 모습이네요. 어때요?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나요? 오늘의 과제는 지수 법칙 1, 2, 3, 4의 내용을 노트에 예쁘게 정리해 오는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